네, 안녕하십니까. 하준 아빠입니다. 오늘 외부에 잠깐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러 나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집에 가기는 좀 뭐해서 영상을 하나 찍고 가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제 제가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한 지가 지금 10개월, 5월 이제 8일이면 10개월이 돼 가거든요. 이 10개월 동안 잘한 점이 있고 또 못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라는 거를 제 자신이 스스로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점은 무엇이고 못한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병을 하는 10개월 동안에 저는 특별한 이벤트, 즉 이슈가 없었어요. 여지껏 항암을 27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특별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나 응급상황이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몸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거를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관리가 조금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실 항암 치료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습관들을 정형화시키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처음부터 그 부분들이 좀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분류하면 암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항암 치료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이 자연치유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자연치유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면 사실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게 말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경험에 의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방식이고 제일 공격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한 것이 저한테는 지금 10개월 동안 치료라는 과정에서 가장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 더 소홀히 하고 배제를 했다라면은 지금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연치유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연치유는 그냥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자 하는가,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는다던가 좋은 습관을 가진다던가, 무조건적으로 자연치유를 무시할 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항암 치료를 하는 와중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오면서 그게 맞다라고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자연치유라는 것 안에 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수면도 있고 심리 상태도 있고, 이 자연치유라는 그 단어가 치유적인,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라는 단어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건강성을 지키는 것,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잘 자고 잘 먹고 소위 말하는 잘 싸고,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마치 자연치유를 하게 되면 산에 들어가서 약초캐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절대 반대고요. 기본적으로 자연치유라는 개념, 내 몸은 내가 치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기를 걸렸을 때 우리가 약을 먹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투병을 할 수 있는 환경 같습니다. 일단은 암 환자가 되고 나면 투병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혹 주변에서 보면 이 처음의 상태가 좀 심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병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조금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병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잘 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치료에만 전념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투병을 하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여러 가지를 병행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스트레스 관리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특히 직장을 다니거나 또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랑 시비가 붙어서 갑자기 좀 화가 났다, 뭐 이런 거는 단기적인 스트레스로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라든가 가정사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병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을 빨리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치료에만 전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대화, 몸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창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주 동생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몸이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몸이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빨리 체크를 해주고 얼마나 빨리 내 몸에 적용을 시키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내 자신이 내 몸의 상태를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내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들을 항상 느끼고 공부한다라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공부가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다라면은 이것이 무조건 도움이 되고 무조건 맞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 0.1%라도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전에 건강한 몸 상태였을 때는 몸이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도 피곤을 억누르면서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배가 고파도 참고 항상 참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암 환자는 절대로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참지 않고 내 몸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암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 암에 걸리고 나서 약 한 3, 4개월 동안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공부를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문도 많이 읽기도 하고 면역학이라던가 항암제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공부를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필요 없는 공부는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할 시점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가 암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면역 체계, 면역력을 높이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없다, 암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는 어느 순간 암에 걸려도 무조건 죽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머릿속에는 암 이꼬르 죽음이라는 명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지나고 보면 명제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암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게 건강하게 살아서 암을 치유한 사람들의 이 먼저 선행 관례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가능하겠는데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치료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든 자연 치유를 하든 그 치료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된다는 것은 지금 제가 10개월을 투병을 해오면서 정말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이게 이제 잘한 점은 아니고 그리고 못한 점도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사실 27차까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딱 한 가지예요. 처음에 투병하는 과정에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하죠. 관리도 잘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9개월, 10개월이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쯤 되면은 괜찮아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방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방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투병을 좀 이전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부분이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리고 제 심리 상태를 과연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몸의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의 상황보다는 조금 좋은 조건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다 보면 몸의 컨디션, 면역력,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할 수 있지만 사실 속 안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내장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들이 점점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약을 더 세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미 누적된 항암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도 강하게 약을 쓰기 쉽지는 않은데, 내 면역력이라든가 모든 게 또 떨어진 상황에서 관리를 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곧 5일이 있으면,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5일이 있으면 공식적인 세 번째 CT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향방에 따라서도 제 향후의 치료 계획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보다 항암 치료에 대한 의존도는 조금은 낮아질 것이고, 왜냐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 자연 치유적인 개념은 오히려는 실보다 득이 많아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몸에 관련된 내 자신에 대한 몸을 판단하고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기존에 해왔던 것을 유지를 하되, 조금은 더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제 스스로도 제어해야 될 부분들은 더욱더 제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투병을 하는 환우분들께서도 항상 좋은 생각이라든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결과들이 항상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건강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음 주에 아마 1박 2일 정도 또 놀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적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갔다 오면은 일단 많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건강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